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 모든 게 이낙연 씨의 귀국과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뭘 했다고 또 뭘 하겠다고 귀국하자마자 정치재개에 선언을 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의 등장만으로도 앞으로 벌어질 파란만장한 민주당의 아비규환의 분열이 눈에 선합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왜 이 시점에 무슨 자격으로 정치를 재개하겠다고 나선 걸까요? 자격은 있습니까? 그의 귀국과 정치재개 선언은 민주당 친낙, 반명, 수박과 철새들에게는 신호탄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오늘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 작업을 공식화하는데요. 양 의원은 물론 금태섭 전 의원도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 의원의 신당 당명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희망인데요. 한국의 절망이 희망으로 둔갑해버린 거죠. 철학도 의리도 없는 이들의 이합집산, 합종연행은 누구나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게 정치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이낙연 씨가 참석한다면 역대급 막장 창당쇼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일 양 의원 측에 따르면 발기인 대회로 발족하는 창당준비위원회는 행사 공고에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 시대를 이끄는 정치,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정치, 내 삶을 바꾸는 정치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단 하나도 이뤄본 적 없는 양 의원에게는 꿈같은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양 의원은 앞서 신당 창당에 현역 의원도 5명 이상 관심을 보인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역 의원 합류 여부 등은 발기인 대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신당은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의 창당 작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양자 의원이 제3지대의 구심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양 의원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이런 자는 두 번 다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 양 의원은 지난 2016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요. 하지만 그의 변심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이후 2001년 7월 보좌진의 성추문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연말께 복당을 신청했으나 이듬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빚은 끝에 지난해 5월 복당 신청을 철회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철회가 아니라 복당 신청을 거부당한 겁니다. 이후 그의 커밍아웃은 더욱더 노골화되며 지난해부터 국힘당이 제안한 국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특위를 이끌어왔는데요. 전직 민주당 의원이 국힘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만든 거죠. 어찌 보면 그에게는 카멜레온이라는 별명이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한 건데요. 그때그때 색깔을 바꿔가며 연명하겠다는 거죠. 가늘고 길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정성 없는 정치 행보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창당을 한들, 각종 미사구어를 갖다 붙인들 그의 운명은 여기까지인 듯 싶습니다. 결국 고민하다 생각해낸 게 창당에 내가 비례 1번이나 2번을 받자. 그래서 비례로 들어가자라는 생각인 거죠. 아니면 일단 창당해서 세력을 키운 다음에 국힘당이랑 합당해서 공천 받아보자는 뻔한 속셈인 겁니다. 한국의 희망이랍니다. 그냥 웃음이 자꾸 나는 건 어이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걸 잘 안답니다. 아는 사람이 왜 이러는 걸까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걸까요? 자신의 신분도 자신의 위치도 망각한 그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의 비판이 주말 내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이낙연 씨가 24일
귀국길에 내놓은 발언들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년여 만에 귀국한 이낙연 씨가 자신의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날 그의 발언은 흡사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는데요.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떠들어댈 수 있었던 걸까요? 불과 1년 2개월 전 국회의원도 대통령 출마도 사실상 마지막이라며 정계 은퇴를 선언한 건 모두 다 거짓말이었던 모양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낙연 씨의 귀국에 대해 공개적인 평가를 자제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25일 6.25 전쟁 제73주년 행사 참석 직후 이낙연 씨 귀국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낙연 씨의 못다한 책임이란 결국 지금 잘 안 되는 내부 단결을 돕는 역할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두 분, 즉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씨가 서로 잘 상의해서 당을 단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낙연 씨도 당분간 당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윤석열 정부의 비판에 집중할 거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인 겁니다.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우선 국제관계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낙연 씨가 향후 민주당 원로들과 연쇄 회동을 하며 존재감을 다시 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3자 회동의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씨 혼자만 움직여서는 주목도가 떨어지겠지만 전통 지지층을 상징하는 원로들이 연대하면 폭발력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또 뻘짓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분위기인데요. 예상은 했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또 시작인 거죠. 아직도 권력에 미련이 남았나요? 지금 와서 또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걸까요? 왜 지금이냐는 시기에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저라면 차기 대선에 이재명이 무너지면 슬그머니 나타나 대안 노릇을 하려는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본인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그가 원래 계획보다 빨리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급해졌다는 반증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당의 혁신과 공천으로 총선 승리, 민주당 개혁의 성과를 내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을 게 뻔하니 서둘러 귀국한 듯 보여집니다. 내용인즉 계획이 뭐가 틀어져 일정보다 빨리 귀국한 건데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거고 이는 스텝이 꼬이고 실수가 많을 가능성이 늘어난 겁니다. 그 천하의 능구렁이 이낙연도 정무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윤석열식 졸속 추진이 교육 참사 시즌2의 근본 원인입니다. 충분한 검토나 논의, 조율 없이 무작정 내지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 국정 운영 방식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이어 수능 난이도 발언에 따른 교육 참사 시즌2의 파장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여당의 수기 및 조정 기능이 마비된 윤석열식 졸속 추진이 사태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주변에 국민의 쓴소리를 절하는 사람은 없고 입시 전문가라며 칭송하는 아첨꾼만 득실됩니다. 심지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뻔뻔한 작태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능 출제에 대한 지시를 하고 급하게 밀어붙여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려 놓고 그 책임을 왜 야당에 떠넘깁니까? 국정 운영은 수사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지시를 내리기 전에 사회적 논의나 부처 간 조율을 하기는 했습니까? 교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바꿔야 합니다. 입시 정책을 즉흥적으로 바꾸라고 해놓고 그 책임을 이곳 저곳에 떠넘길 궁리만 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파렴치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수습책을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흥적 국정 운영으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십시오.